백화점 1층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직원 100여 명이 두 줄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쇼핑 중이던 손님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한 여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여자는 친구에게 물었지만 친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샤넬 수트를 입은 우아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100여 명의 직원이 동시에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든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65살 박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명동 골목에서 작은 잡화점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남편과 둘이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아들 재호를 낳고 키우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38배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재호는 수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강남에서 자란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이고 외동딸로 부유하게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처음 본 며느리는 예쁘고 당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를 본 건 명절 때 두어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재호만 내려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내려왔어요. 항상 그런 핑계였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 점심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분당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지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석 달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서울로 올라가서 너희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 어서 오세요.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안내받은 방은 작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시어머니 왜 갑자기 오신 거예요? 나는 싫다고 했잖아요. 수진아,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래. 평생 백화점에서 판매원 하시던 분이랑 같이 살려니 답답해 죽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있는 재료로 계란말이를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아들을 위해 만들었던 정성 가득한 음식들입니다. 아침 7시 재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침 준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재호는 맛있게 먹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9시쯤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뭐 하신 거예요? 아침 준비했어. 같이 먹자.
어머님, 제가 부엌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희 주방은 시스템 주방이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수지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점심때 부엌에 갔다가 쓰레기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만든 계란말이와 된장찌개가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 입도 먹지 않은 채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3명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시어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았는데 거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이요.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 뭐 하시는 분이야? 그냥 명동에서 백화점 판매원 하셨대요. 평생? 친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아, 그래서 정리정돈 잘하시겠네. 맞아요. 판매원 출신이라 청소는 잘하시더라고요. 하, 그럼 가정부처럼 부리면 되겠네. 저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구들이 간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거실 청소 좀 해주세요. 저는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지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거실 소파는 제 자리예요. 방에서 쉬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어머님은 손님이시잖아요. 손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의 태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침대에 누운 채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커피 좀 타다 주세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탔습니다. 방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너무 써요. 설탕 더 넣어서 다시 타와 주세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고급 커피 타는 법 모르시죠? 평생 싸구려만 드셔서 앞으로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친정 부모님이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한 원장은 60대 중반의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사돈 어른, 오랜만입니다. 서울 생활은 어떠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 원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혜가 시어머님 잘 모시고 있죠? 그 순간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뭘 모셔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그냥 기생하고 계시는 건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한 원장이 나무랐지만 수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돈도 없고 그냥 얹혀 사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가 사람이지 기생충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참아드려야죠. 그렇죠, 어머님? 기생충? 며느리가 저를 기생충이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 앞에서 웃으면서 찻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명동 프레스티지 백화점에서 큰 세일한대요. 친구들이랑 가려고요. 어머님도 가실래요? 아니, 괜찮아. 그래요? 사실 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평생 백화점 판매대 뒤에만 서보셨잖아요. 손님으로 가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VIP 라운지가 어딘지도 모르실 텐데 굳이 가셔서 창피 당하실 필요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집이나 깨끗이 치워주세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정 부장님. 한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모든 VIP 등급 삭제해 주세요. 네, 며느님이신데 사람을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VIP 자격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오후 2시 본점에 갑니다. 직원 전체 소집하세요. 오후 1시 저는 분당 집 드레스룸에 서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과 펜슬 스커트를 꺼냈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카르티에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석 달 만에 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그룹 회장 박은주. 오후 2시 프레스티지 백화점 본점. 그 시각 6층 VIP 라운지에서는 수진이 친구색과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이번에 새로 나온 샤넬백 봤어? 당연하지. 다음 달에 살 거야. 부럽다. 시어머니가 돈이 많으신가 봐.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돈 없어. 평생 백화점 판매원 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야. 지금 우리 집에서 가정부처럼 지내시는 거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때 VIP 라운지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잠시 1층 로비로 내려가 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전 직원이 소집되었습니다. 회장이요? 귀찮게. 친구들아, 구경이나 하고 오자. 1층 로비. 110명의 직원이 두 줄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쇼핑 중이던 손님 200여 명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친구들은 로비 한쪽에 서서 구경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샤넬 트위드 수트를 입은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110명의 직원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 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년 전 명동 골목 작은 가게에서 시작하셔서 무일푼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백화점을 일구신 살아있는 전설 박은주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저 사람이. 왜? 지혜야, 저 사람 너희 시어머니 아니야? 저는 수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수진 씨, VIP 라운지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물으셨죠? 이제 찾으실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출입 금지니까요. 정 부장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수진 씨,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다. 정 부장이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수진의 친구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더니 도망치듯 백화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수진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VIP 라운지로 가시죠.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손님께 더 안 좋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 라운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명동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수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두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수진 씨. 저는 프레스티지 백화점 그룹 회장입니다. 30년 전 명동 잡화점에서 시작해서 전국 7개 지점을 만들었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는 판매원. 정 부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한수진 씨, 이것 좀 보시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수진이 친정 부모 앞에서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지 기생충은 아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홈 CCTV예요. 제가 설치한 거예요. 원래는 제호 안전 때문에 설치한 건데 유용하게 쓰이네요.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장면. 판매원 출신이라 청소는 잘해요라고 말하는 장면. 소파는 제 자리예요라고 말하는 장면. 석 달 동안의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허.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호흡이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정 부장님, 이 영상들 1층 로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세요. 지금요, 회장님? 네. 지금 당장. 1층 로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지 기생충은 아니잖아요. 200여 명의 손님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재벌 며느리래.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대했다고?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장면. 판매원 출신이라 청소는 잘해요라고 비웃는 장면. 손님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했습니다. SNS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되었습니다. 재벌 며느리 개망신. 시어머니를 기생충이라고. 프레스티지 백화점 회장님께 한 짓.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0만, 20만, 30만. VIP 라운지에서 정 부장이 말했습니다. 한수진 씨 회장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전 지점 연구 출입 금지입니다. 이 명단은 전국 백화점 협회에 공유됩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명품은 제 인생인데. 경비, 이분 밖으로 모시세요. 경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발악했습니다. 이거 나. 내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니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광기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말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놓으라고. 당장 나. 수진이 몸부림쳤습니다. VIP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스마트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수진을 향했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광기 어린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경비들이 수진을 정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명품 쇼핑백과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 거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는 VIP 라운지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수진은 아직 진짜 바닥을 모릅니다. 1시간 후 VIP 라운지에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SNS에서 봤어요. 수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 재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른 척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재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재호야. 일어나. 그때 VIP 라운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아버지였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한 원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한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를 너무 풍족하게만 키웠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 원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라고. 한 원장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흑. 한 원장이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원장의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제 딸을 그런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으아. 60대 중반의 의사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사실은 제가 오늘 병원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면허 정지 6개월. 병원은 폐업입니다. 한 원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혜가 쓰던 돈, 매달 200만 원, 800만 원짜리 명품, 다 제가 벌어서 준 거였는데, 이제는 저도 빚만 남았습니다. 지혜 전세금도 돌려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에게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력, 친구들, 명품 쇼핑, 이제 그 3가지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정 부장님, 한수진 씨에게 전화하세요. 내일 오전 10시 분당 집으로 오라고. 다음 날 오전 10시 분당 제 집 앞. 인터폰 화면에 수진이 보였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밤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수진은 우산 없이 비를 맞았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4시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사람을 돈으로 봤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기생충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제가 진짜 기생충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그때 수진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현관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집 안으로 데려가 소파에 눕혔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끓였던 그 죽. 1시간 후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깨어났구나. 씻고 와. 수진이 비틀거리며 욕실로 갔습니다. 30분 후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울면서 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젊었을 때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백화점 7개 만들고 돈도 많이 벌었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라. 돈 많아도 혼자 밥 먹으면 맛이 없어. 손 잡아줄 사람이 없더라. 수진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돈으로는 살 수 없어. 저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내가 우리 가족이기 때문이야.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수진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재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호야, 지혜 용서했어. 이혼하지 마. 엄마, 정말요?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기회를 줘야지.
한 원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병원 폐업 비용 제가 대신 내드렸습니다. 전세금도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프레스티지 백화점에서 1년 동안 일해. 판매원으로.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사람 대하는 법을 배워.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1년이 흘렀습니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본점 2층 의류 매장. 프레스티지 유니폼을 입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1년 전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님이 옷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이 옷 다른 색상 있어요? 네, 손님.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수진이 창고로 가서 옷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색상은 손님 피부톤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직원분 정말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손님. 좋은 하루 되세요. 옆에서 일하던 김주임이 다가왔습니다. 1년 전 수진이 무시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주임님, 고맙습니다. 주임님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노력한 거죠.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분당 제집,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재호, 수진, 한 원장 부부. 식탁에는 수진이 직접 만든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들었어요.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음식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구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수진아. 저는 박은주입니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그룹 회장입니다. 30년 동안 무일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명품으로 채울 수 없는 것,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